사실 오늘 이 교육이 항공방재 기술 교육인데 사실 항공방재 기술은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뛰어나시죠. 그래서 이 제목이 조금 마음에 좀 걸렸는데 저는 비산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농업인과 방재하시는 분들이 선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비산을 보시면은 예전에 이렇게 대포 노즐로 뿌렸을 때도 비산이 있었고, 과수에 SS기 농약을 뿌리는데 SS기는 사실은 비산을 일부러 일으켜서 방제를 하는 방제인데 이게 또 비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항공방제는 뭐 어쩔 수 없이 공중에서 농약을 살포하니까 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오버 스프레이라고 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방제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작물이 농약을 얻어먹는 현상,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오버 스프레이라고 해서 그것 또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상 발생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비산을 저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살포액의 입경 크기를 키워서 물리적으로 비산을 조금 줄이는 그런 건데요. 노즐이 엄청나게 많이 티젯 같은 데서 수백 종의 농약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 농약관리법에서 농약을 등록 시험을 할 때는 사실은 노란색 노즐 아니면 파란색 노즐로 시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살포 효율하고 비산에 가장 이제 적합한 노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노란색 노즐하고 파란색 노즐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황색도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적으로 농약이 비산되는 조건이 살포의 입경이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경우에 비산이 많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 주황색 노즐을 보면은 144에서 235 정도 크기의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 노란색, 파란색 노즐보다 비산이 더 많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사용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이 노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계속 방제하는 현장을 매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가면은 이 주황색 노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 이 노즐을 쓰시냐고 여쭤봤더니, 다른 노즐은 농약을 뿌리는 게 안 보이니까 이 의뢰자가 농약을 안 뿌렸다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황색은 좀 더 얇게 퍼지니까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듣는다. 그래서 주황색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좀 과학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세 가지 노즐, 색상의 노즐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옆에 이제 그림은 이제 이건데요. 살포액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비산 거리가 짧다라는 거죠. 작을수록 급격하게 비산 거리가 멀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살포액의 입경 사이즈가 비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라면서 이제 살포 압력이 높아질수록 세게 뿌릴수록 액적은 작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멀리 비산이 되겠죠. 노즐 사이즈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살포의 입경 사이즈를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 작아지고 그러면 비산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포의 입경을 키우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살포 조건, 저희가 이제 매뉴얼에 들어오는 2m, 헬기는 3m, 속도는 이 정도라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 기준을 처음에 제시를 한 게 2018년도 초인데, 이제 그 PLS 제도는 시행이 되고 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닥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항공방제 기준은 제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본 문헌을 찾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일본에서 이제 이 정도로 제시를 해놨는데,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따라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하고 이게 맞는지
또 제 나름대로 또 검증하는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서 헬기하고 드론하고 이 조건을 픽스를 시켜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고도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속도를 상승시켜서 비교 실험을 했더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대 10배 정도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고도를 높이고 속도를 더 빨리 했을 때 최대 10배 정도 비산량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일본이 그냥 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이 표를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실험한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를 한 거고요. 이 결과는 이거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붙여서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해외 학회지에도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해외 학회지에 게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도 작물보호협회가 있는데 세계 작물보호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 작물보호협회 아시아 지부가 있어요. 근데 아시아 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이런 연구를 하는 것 같고 어떤 책자를 낸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한국 농업 현장에서 그 항공 방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기체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어떤 제도적인 거는 일본이 앞서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 네가 동남아시아 국가와 다른 국가를 위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매뉴얼도 영어로 쓰고 강의도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준비하면서 제가 방제업자분들한테도 많이 물어서 공부하고 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살포 표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제 업적이긴 한데 이게 우리 방제하시는 분들과 농업인과 우리가 사실 같이 만든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틈만 나면 방제하시는데 쫓아다니고 기체 업체에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약 제형이 비산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우리나라는 제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제형이 많이 개발된 나라는 또 사실 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공방제용 농약은 액상수화제 제형이 80%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액상수화제가 다른 제형에 비해서 확실히 비산이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상수화제를 뿌린 거고 유연탁자를 뿌린 건데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액상수화제가 일단은 한 5m 이상 정도 이격거리로 따졌을 때 한 5m 정도까지는 비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구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액상수화제가 비산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현장에서 액상수화제를 많이 좀 우선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거를 영농기술정보에서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제가 많이 쫓아다니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농약 뭐 쓰시나 보면은 사실 대부분 액상수화제를 이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조건인데 이거 굉장히 원론적인 일이죠. 당연히 바람 부는 방향으로 농약이 많이 비산이 될 테고 바람이 세면 더 많이 비산이 되고 이거는 이제 300평 정도의 그 규모의 제가 실제 농약을 이제 드론으로 뿌렸습니다. 뿌렸고 이제는 풍향풍속을 다 조사를 하고 그 해당 지점별로 다 시료를 수거해서 잔류농약 분석을 해보니까 당연한 결과인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잔류가 좀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영향들을 보였고요. 이때 비산양 측정도 같이 했었는데 20m까지 저는 이제 그런 실험을 설치했는데 그 지점까지도 농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m 이상까지도 비산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얘기죠. 바람이 약한 이른 아침 시간에 살포를 권장하고 있지만 쫓아다녀 보면은 보통 5시 반 정도부터 약재 살포하시고 점심때 잠깐 쉬셨다가 계속 방제를 하시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다 돈인데 이른 아침 시간에만 살포하라고 하는 게
참 좀 애매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밖에 권장드릴 수 없음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 피해 우려 장모인데요. 이거는 이제 잔류 농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교육을 할 때 사실 농약의 이해 이경호 사무관께서 전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사실 나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잔류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뭐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안정성 조사를 대규모로 하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깻잎과 같은 엽채류에서 농약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파 같은 종류에서도 농약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뭐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는 사실 농약이 많이 안 나오겠죠. 지상에서 농약을 뿌리고 지하물을 먹으니까요. 농약 많이 안 나오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껍질을 까니까 당연히 껍질에 농약이 집중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농약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잎 안쪽에 그 나무 가지, 그 고추 가지가 Y자로 갈라지는 그 부분에 고추가 맺히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도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농약이 조금 검출이 좀 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작물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 잔류량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 좀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크기가 비슷한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복숭아하고 사과에 동일한 농약을 동일한 양을 동일한 농도로 살포했을 때 어떠한 작물, 어떠한 농산물에서 농약이 더 많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적상추, 쪼글쪼글한 적상추와 담배상추처럼 밀메탄 상추를 동일한 농약을 뿌렸을 때 어떤 게 잔류량이 더 많은 것인가. 그러면 그 복숭아 같은 그다음에 적상추 같은 것들이 잔류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겉에 있는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이 묻으면 쭉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잔류 이렇게 품고 있는 거고 사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만 묻고 나머지는 흘러내리게 되죠. 그래서 복숭아보다는 잔류가 좀 덜 되는 거고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쪼글쪼글한데 농약이 고이니까 농약이 더 많이 잔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약의 그 작물의 형태에 따라서 잔류가 결정이 되니까 항공 방제 하실 때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 어떠한 작물인가 이게 만약에 비산이 됐을 때 잔류가 많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변 제가 다음에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비산 피해 조사를 제가 지금 4년째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필지에 이제 항공살포를 한 거고 주변에 다른 작물이 혹시 심어져 있으면 제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여기 농약을 뿌렸으니까 어떤 농약 뿌렸는지 알고 이 주변에 어떤 작물이 있으니까 그 작물 시도 채취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환경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비산이 됐으면 얼마큼 비산이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요인 때문에 비산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논두개만 콩 안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논두개만 콩 안 심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니다 보니까 제 논둑 높이도 다 재고 있거든요. 논둑 높이가 좀 낮으면은 뭐 2m, 뭐 1m인 경우도 있지만 2m, 좀 높은 경우는 5m인 논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비행 고도가 높아야 4-5m인데 헬기 같은 경우는 1.8, 4-5m고 그거는 뭐 1.5m, 2m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 논둑에 다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많이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부 좀 넘어가서 검출이 되긴 하지만 좀 많이 여기서 좀 이렇게 블로킹이 되는 그런 경향이 보였고요. 당연히 이제 이격 거리가 좀 멀수록 당연히 비산 피해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밑에 그림인데요. 이 필지에 헬기로 농약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7.5m 정도 떨어지고 여기가 높이가 한 2m 아니죠.
옥수수가 한 2m 정도 자라있는 옥수수가 있고 그 뒤에 고추 심어놨는데 옥수수 뒤에 있는 고추하고 잎실제 농약이 옥수수 뒤에 있는 고추하고 옥수수가 심어져 있지 않은 고추 이쪽 고추하고 다 시료 채취를 했고 옥수수 잎도 시료 채취를 해서 잔류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픈되어 있는 거, 열려 있는 곳에는 여기에서 뿌린 농약이 그대로 노출됐어요. 그대로 노출됐고 옥수수 잎에도 그대로 노출됐는데 옥수수 뒤에 있는 고추에는 농약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참 재밌는 케이스였는데 여기도 이제 항공방제가 필지고 옥수수를 2줄로 심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차강망까지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깻잎을 심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깻잎은 농약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되고 가장 많이 부착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근데 농약이 하나도 안 부착했어요. 제가 여러 지점을 시도 채취했는데 전혀 농약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다 블럭된 거죠. 여기 옥수수이면은 농약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형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비싼 잔류는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두개 심어놓은 콩 같은 경우는 거의 100%예요. 100% 다 농약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눈두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심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에는 친환경 단지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웃긴 게 친환경 단지하고 간행 재배 단지하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그런 분쟁이 있거든요. 항공방제 하실 때 친환경 단지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좀 띄워놓고 뿌리세요라고밖에 또 비겁하게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네, 제가 실험해보니까 20m 떨어진 데도 비산이 되더라.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밖에 비겁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20m 떼어놓고 하세요 했는데 20m 떼어놓고 했는데도 비산돼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제 입장도 또 애매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무인 이제는 항공협회를 바뀌었는데 예전에 헬기협회 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 단지가 있는 경우는 한 필지를 띄워놓고 뿌리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친환경 단지가 아니지만 어쨌든 방제 타겟이 아닌 필지가 옆에 있으면 한 살포국 2개 정도 띄워놓고 뿌리라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협회나 이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일주일에 2~3번씩 전화 받는 거가 있는데 과연 살포 물량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여기 지금 방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는 그 농약 사용 안전사용 기준에 보면은 수도작 같은 경우는 0.8m, 그다음에 밭작물은 1.6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300평을 기준으로 이제 써놓는데 300평을 0.8리터로 뿌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0.8리터라고 써놓고 있으니 이게 현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니 이게 굉장히 여러 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10아래 그러니까 300평에 농약 제품 몇 미리를 넣어라. 물은 얼마큼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통 100ml per 10R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300평에 100ml를 넣으라는 얘기인데 농약 제품 100ml를 넣는 거예요. 물이 1톤이 들어가든 2톤이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농약 제품이 100ml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방제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습관과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물의 양만 조절하셔서 그 제품을 넣어야 되는 양만큼만 넣고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렇게 관련 고시를 제가 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근 작물의 농약이 비산되면 무조건 위험한가라는 건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요게 또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4.5m 고추가 4.5m 떨어져 있는 이 필지에 농약을 뿌렸고 2m 거리가 4.5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고추에서 농약이 꽤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뿌린 농약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다행히도 이때 살포한 농약이 벼에도 등록되어 있고 고추에도 등록되어 있는 농약이었어요. 그래서 고추의 잔류형이 좀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방제하려고 하는 쓰시려고 하는 농약이 주변에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에 그 작물에도 동일하게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지 조금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비산에 의한 분쟁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 전용 농약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공동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색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제가 나눠드린 팜플렛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농약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포털이 있어요. 거기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 방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항공방제가 이제 본격 시행이 되고 우리 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홍보하려고 만든 자료인데 과거에는 이제 1헥타의 논에 이제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이제 인력으로 이제 인증 펌프나 대포 노즐로 방제할 때 3명이 1시간 30분 걸렸는데 드론으로는 10분이면 방제가 가능하니까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홍보하는 그런 글이고요. 그래서 드론을 이런 무인 방제를 이용하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정밀 방제도 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사용 매뉴얼, 우리 청에서 보급한 안전사용 매뉴얼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2020년에 발간한 이 매뉴얼인데 사실 이 매뉴얼을 쓰면서 좀 사실 어려운 말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제 연구 결과가 많이 넣다 보니까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 활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리플릿 밖에도 비치해놨는데 그 전 버전입니다. 그것도 만들어서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도 이제 더 많이 확산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번에 만들어서 청 유튜브에 게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어쨌든 지금 방제하시는 분들이 업자분들이 이제는 혼자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보면은 직원 여러신 회사도 있고 한데 그런 데 이제 교육 자료를 쓰고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데도 쓰시라고 이 매뉴얼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원래 6월 달 내에 본격적인 방제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는 게 목표였었는데 조금씩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해서 방제하시는 모든 분께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포 주의사항인데 살포 전 단계입니다. 살포 전에 이제 방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방제 필지를 미리 한번 나가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려고 하는 필지 주변에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어떤 작물이고 그게 내가 뿌리려고 하는 농약하고 동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수확 시기가 임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비산 피해 우려가 있다 없다를 여러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농약, 그다음에 의뢰 받은 농약이 이혜원 상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된 농약인지 이게 라벨에 보면 무인 항공이라고 찍혀 있거든요. 무인 항공이라고 찍혀 있는 농약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용에 대해서도 문의 전화를 참 많이 받는데 우리 처음 공식적인 입장은 농약을 여러 종류로 혼합해서 살포하지 마시오가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섞었을 때 물성이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 말고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거든요. 약효 저하라든지 약해 발생입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는 않아요.
농약회사에서 그런 데이터를 제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혼용은 하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저는 무책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주요 농약회사에 다 연락을 해서 혼용이 가능한 농약들을 좀 리스트화 해라. 그러면은 내가 요 뒤에다가 그거를 넣어주겠다. 그러면은 농업인 여러분들도 쉽게 혼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인할 수 있고 농약회사 당신들도 농약 많이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요 뒤에 혼용 가구표를 넣어놨습니다. 요 매뉴얼 뒤에.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매뉴얼을 못 찾거나 없거나 하실 경우에 혼용하실 하는 농약 회사에 전화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혼용해도 된다 안 된다. 다 그 회사는 그 결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문의하셔서 혼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말씀드린 우리 이제 포털인데요. 그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상표명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병해충 명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농약들이 목록이 쫙 나오니까요.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좀 조사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상 방지 대책을 수립해놨는데 이 충분한 법권, 위협거리를 충분히 좀 두고 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 좀 위협거리를 충분히 주고 바람이 좀 없을 때 좀 뿌려달라고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 피해 우려 작물 옆에 있으면 좀 피복 같은 그런 조치를 조금 해달라. 너무 원론적인 거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번째 이웃농가의 항공방제 계획을 사전에 고지를 해서 서로 분란이 없도록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제가 2021년도에 고령인가요? 거기 가서 항공방제하는데 둘러보다가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미리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놓고 이제 농협 단위로 많이 방제를 하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하우스 문이라도 닫아놓을 수 있고 그런 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전에 방제 계획을 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영상에도 나왔듯이 방제 대상이 있고 주변 작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떨어뜨려놔서 농약을 살포하고 이렇게 직진으로 살포하지 말고 이렇게 평행해서 살포를 해라는 건데 그때 고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고도 좀 낮추고 살포를 좀 낮춰서 살살 주변 작물이 있을 경우에 살포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포는 이 표 제가 제일 강조하는 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의 고도 풍속 중 300% 이하일 때 살포할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국의 10년간 평균 풍속을 제가 내봤는데요. 기상청에서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모든 기상자를 다 다운받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2m/s거든요. 2m/s.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방제가 좀 적합한 기후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수양 풍속에 유의해서 살포해라. 제가 시험 결과는 2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자연농약이 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영상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비사는 살포 액정 크기가 좌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으면 비상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전사 압력이 높아지면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 비행 속도에 따라서 또 입자 크기가 또 작아집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결국에는 비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살포 단계 약재 분출 개시 정지 타이밍이라고 이건데요. 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약재 분출 버튼을 언제 누르냐에 따라 비산량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뿌리면서 이렇게 뿌릴 때 선회할 때가 또 비산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때 선회할 때 농약 분출을 조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고도 급상승할 때 당연히 이제 비산 많이 되는 거고요. 그
약재 분출 정확한 타이밍에 희곡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근접 살포가 돼서 좀 고도 낮춰서 살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주변 작물이 있으면 바람이 좀 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노약을 살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포장 끝에서 보시면 이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포장 끝에서 기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왜 들어 올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도 실험을 해봤어요. 들어 올릴 때하고 가만히 딱 섰을 때 당연히 들어 올릴 때 앞으로 비상이 많이 되겠죠. 비상이 훨씬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끝에서 기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습관들을 조금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실 것 같은데 비상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운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들어온 시험 볼 때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전신주나 이제 하우스의 추돌 사고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직진 살포, 이렇게 직진 살포 하지 마시고 이렇게 평행 살포 하셔서 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 사무관도 말씀하셨지만 농약이 맞지 않게끔 방제복을 입고 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댐볕에 방제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약 살포하면서 실제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바람 방향을 고려해서 내가 농약에 노출되지 않게끔 잘 조심하셔서 살포하실 걸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이 균일 살포, 제가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균일 살포인데 어쨌든 바람이 불고 조정을 하다 보면 기체가 빌등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살포하다 보면 갑자기 노즐에서 한쪽 노즐에서 노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균일 살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비산을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사실 저는 찾았습니다. 저는 찾았는데 아직 여기 넣지 못한 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좀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약효에 대한 좀 의문, 농업 의뢰자분들은 약효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방제하시는 분들은 규정대로 뿌리신 거고, 그래서 그 약효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비산도 줄이고 균일하게 살포해서 고루고루 약효가 발생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약효가 발생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놨으니까 그걸 법적으로 해결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노약관리법이 개정되면서도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저희가 방제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좀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방제 기록을 남겨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농가에서 지금 아직 항공방제할 시기가 사실 너무 이르잖아요. 제가 뭐 빠르게 해도 경기도에서 6월 중순 이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추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옆에 논에서 농약을 뿌려서 자기 고추밭에 농약이 검출이 됐다가 아니라 검출이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니 이 사람을 처벌해라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가봤는데 이제 이양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논이었는데 항공방제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격거리도 꽤 됐었거든요. 비산이 된다고 해도 고추도 뭐 이제 한두 개 달렸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탐방을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어르신들께 여기 항공방제를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더니 거기서 살면서 항공방제를 한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이
고추 농사 지시는 분들은 여기에 황공방제를 해서 농약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이 된대. 그걸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농약을 항공방제를 했다라는 기록도 안 했다는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도 이런 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남겨서 우리가 사실 방제업자분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 그런 사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록을 반드시 하셔서 흔히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잔류농약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조회 회고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게 어느 사람은 농약을 쓰지 않았는데 농약이 검출돼서 부적합돼서 행정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이 사람 때문인 것 같다. 네가 과학적으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게 법원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니까 이렇게 항상 방제 기록 확실히 하시고 정해진 농약을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횟수대로 살포하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저희가 항공방제로 돈도 벌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포 장비 유지 관리인데 이 농약 살포한 다음에 이제 약통하고 노즐 그다음에 그 이제 튜빙 좀 물로 여러 번 세척하셔서 물론 주로 수도에 이제 방제를 하시겠지만은 일부 배추나 양파나 마늘에 이런 데는 농약 살포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들어오면 그때 이제 벼에 살포한 농약이 다른 작물에 뛰어들어가지 않게 얻어먹지 않게끔 약통도 잘 세척을 해주실 것을 연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저희가 발간한 리플릿인데요. 보시면은 아실만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시려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A4 크기 정도 돼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하나씩 갖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 QR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QR 코드 찍으시면은 이렇게 속도에 보셨던 이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리플릿 자료도 이 QR에 올려놨어요. 일단은 다운로드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이 끝나고 당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교육 자료도 이 QR에 얹어놓을 거예요. 얹어놓으면은 이제 만약에 돌아가셔서 회사에 이제 직원 여러 계시다고 하시려면 회사 직원분들 교육 하실 때도 좀 활용하시고 하시라고 제가 QR에 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요.